46g을 따라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술을 좀 좋아하시는 분도 많이 넣으셔도 돼요. 근데 이게 술 자체가 그 나중에 초콜릿을 갖다가 좀 이렇게 쫀득쫀득하게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되면은 이렇게 술을 너무 많이 넣으시면은 짜실 때 힘들어요. 여기 안에 짜실 때 힘들거든요. 그래서 계속 딸이 올라오잖아요. 쫀득쫀득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술은 적당량을 일단 지켜주시고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뭐 몇 번 하고 나서 이 정도 술은 좀 괜찮겠다 이렇게 느끼셔야 돼요. 그래서 술 같은 경우도 뭐 정해져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로 또 이렇게 특색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죠? 특색 자체를. 그래서 뭐 조직 가면 이제 막 초콜릿 술 맛이나. 근데 그 술 맛이 뭐 정말 싫은 게 아니라 하나 먹었을 때 좀 알딸딸하면서 여자친구 예뻐 보이고 막 그렇게 그 접근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런 뭐 초콜릿도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잠깐 추운데 할 것 같습니다. 이건 굳이 이렇게 막 재거나 그러지 않으셔도 되는데 팔팔 끓이시면 돼요. 거의 100도 이상 끓이시면 되거든요. 100도 끓어도 나중에 되면 식혀야 되니까 어차피. 하고 얘를 먼저 끓인 이유가 온도가 높잖아요, 그죠? 식힐 때까지 그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많이 걸리기 때문에 얘가 녹을 때까지는 거의 뭐 시간이 거의 비슷해지면은 한 45도 그 정도 맞으실 거예요. 하고 이런 것도 꺼내가지고 바로 그냥 요 바닥에 놓지 마시고 행주 위에다가 항상 이렇게 올려주셔야지 좋습니다. 우리 수업 고급스럽다, 그죠? 이런 수업은 굉장히 고급스럽대. 그래요? 네, 고급스럽대. 우리 쇼콜라 프리미어 가정입니다. 지금 현재 쇼콜라 프리미어 가정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런 거 같아요, 진짜. 좀 쉴 때는 저것 좀 비춰주세요. 꿈을 현실로 864-8334. 저 쉴 때는 좀 비춰주세요. 광고 나가는데 광고가 어떻게 네, 인터뷰 합시다. 그래가지고 웃으세요. 오늘 일당 받기 싫어요. 박수도 치고. 미리 선물 한 두 번 정도 찍으면 이제 의식을 안 하게 돼요, 나중에. 자, 해서 이걸 끓였잖아요, 그죠? 끓고 나서 온도 한번 재볼게요, 지금. 이 온도에 가끔씩 보면 답답해요. 진짜 맞죠? 진짜 답답하죠? 네. 너무 잘 온도가 이렇게 밖에 없나? 바람 탁 나오면 좋겠다. 지금 한 예를 들면은 90도까지 올라가는 것 같거든요. 조금만 더 끓이고 바로 시작할게요. 하고 그 아까 두 번째 말한 방법이 요 끓이면 바로 넣는 거예요. 끓으면 뭔 말인지 아시겠죠? 끓으면 바로 넣고 해서 오늘 그럼 테스트를 해봅시다. 요조는 그냥 두 개 나눠서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1조가 오늘 끓여서 바로 넣어서 섞어주죠. 해보세요. 그게 공부로.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진행을 한번 해보세요. 아셨죠? 하고 아까 중탕포로 되겠어요. 그래서 75도로 맞춰. 불 담아야 됩니다. 까뜨 엔지네요. 깨라고 자 하고 가끔씩 그런 경우가 좀 많아요. 처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너무 얘가 방치가 돼 있으면은 물이 먼저 준비가 돼 있을 상태에서 먼저 끓이시면 거의 45도 맞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물이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나중에는 좀 떨어져요. 온도가 좀 떨어지면은 사용하실 때 그대로 쓰시는 게 아니라 온도 한번 재봤다가 45도나 똑같은 온도 좀 맞춰주셔야 돼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했을 때 좀 더 가나슈가 잘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아까 두 번째 방법도 가나슈가 잘 안 나온 건 아니에요. 잘 안 나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도 예를 들면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접점법이랑 거의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지금 온도가 안 올라가 있으니까 뜨거운 상태에서 넣으면은 거의 다 섞였을 때 거의 한 45도나 50도쯤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근데 좀 더 안정적이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야 뭐 이게 조금만 만드니까 뭐 실패해도 뭐 좀 짜고 그러는데 가게 같은 데서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죠? 이렇게 만들면 그거 한 번 다 망쳐봐요. 초콜릿 막 10kg 막 10kg 넣고 막 배합했는데 막 두 번째 방법이 아까 이거 끓인다. 그렇죠. 두 번째 방법입니다. 그냥 칩을 갖다 바로 넣으시는 게 두 번째 방법. 끓이면서. 아니 그럼 바로 끓고 나서 끓으면 바로 끄고 바로 그렇죠. 넣으면 그래서 그런 방법도 있고. 그래서 좀 기술자가 아니면은 두 번째 방법은 조금 이렇게 나중에 하셔도 무방하죠. 근데 오늘 한번 실험도 해보고 하시면 돼요. 하고 알코올도 마찬가지예요. 알코올도 너무 높은 온도 막 45도 막 그렇게 해서 넣어버리시면은 알코올이 빨리 날아가요. 따뜻하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 알코올은 거의 모든 작업이 거의 끝나고 나서 한 30도 선에서 섞어주시면 좋습니다.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가나슈를 갖다 배합하시기에 딱 적당한 온도에서 하시고 너무 얘를 너무 굳혀버리시면 짜기가 힘들어요. 짜기가. 그래서 짤 때는 어떤 그 농도가 좋냐면은 살짝 묽은 상태 있죠. 내가 딱 짰을 때 조금 이렇게 자리를 찾아 들어가는 거. 어떤 공간이 비어있는 공간이 안 생기고 물처럼 좀 이렇게 채워지는 그런 되기가 좀 좋은 겁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초콜릿 가나슈 하시면은 그런 농도 찾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면 생크림 양이 그렇게 되면 좀 더 많아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 지금 생크림 양이 초콜릿보다 좀 적죠. 그렇죠. 저런 배합 같은 경우는 배합도 생크림이랑 이제 초콜릿 배합을 보시는 거예요. 가나슈.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어떤 배합인지에 따라서 딱 보시는 느낌을 받는 게 저희 보면 생크림이랑 그 밀크 초콜릿 있죠, 그렇죠? 그래서 초콜릿의 양과 그다음에 생크림 양을 딱 보시면은 대부분이 이 가나슈는 좀 이렇게 되직하겠네. 이런 거 감을 잡으시는 거거든요, 처음에는. 그다음부터는 이제 바꿔서 뭐 하실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느낌을 받으셔야 됩니다. 뭔지 아시겠죠? 백점분이 안 맞아야 됩니까? 짤주머니 나중에 짜는 거는 나중에 바로 짜보면은 그렇잖아요. 생크림이 많이 들어가면 그렇죠. 묽어지죠. 물고 갖고 딱 깨물었는데 물이 그렇죠. 그래서 너무 묽으시면 안 돼요. 부러지겠지 싶어서 초콜릿의 뭐 성향이 내가 만들고 있는 성향에 따라서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제과제빵보다 훨씬 바꾸기는 쉽죠. 제과제빵은 뭐 하나 바꾸려면 장난 아니잖아요. 그죠? 배합표를 바꾸려면 뭐 설탕이 뭐 빠지면은 뭐 또 들어가야 되고 그렇게 들어가는데 초콜릿은 어떤 걸 빠지면은 그 재료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바꿔서 더 맛있는 초콜릿 만드실 수 있죠. 초콜릿 하는데 보면은 네. 리퀴드 같은 거 입고 나오는 거 있잖아요. 네. 그게 술인 거예요. 술인 경우 많죠. 왜 그렇게 꽂아놔요? 안에 안 넣고. 그냥 그 표시를 내는 걸 수도 있고 아니 특색일 수도 있고. 그 또 술 같은 것도 내가 싫어하는데 그냥 이렇게 모르고 먹어보면 기분 나쁠 수도 있잖아요. 그죠? 표시해도 될 수도 있고. 어느 정도 그 템퍼링 하실 때나 그럴 때도 어느 정도 올라오면은 그냥 꺼버리세요. 꺼버리면 여기 잔열도 있고 여기도 열이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초콜릿도 충분히 먹거든요. 뭐 궁금한 거 있으세요? 까뜨. 그 초콜릿 네. 하는데 그 반죽처럼 초콜릿 해가지고 반죽전. 그거는 그 나중에 배우실 건데 플라스틱 초콜릿이라고 해가지고 그 반죽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초콜릿이랑 그 생크림이 아니라 초콜릿이랑 물엿이 들어가요. 물엿이 거의 동등량은 거의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대부분 공예용으로 많이 쓰죠. 공예용으로 하시면은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그 차르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모양을 만들거나 아니면 뭐 성형을 하거나 그래서 뭐 장미꽃을 만들거나 그런 것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뭐 그 이벤트용으로 이렇게 쓰신다든지 아니면 가게에 꾸며가지고 좀 이렇게 인테리어식으로 해서 쓰신다든지 그래서 공예가 좀 괜찮죠. 그런 것도. 하고 요거 저으실 때 좀 바닥면을 좀 빡빡 긁으셔야 돼요. 이렇게
막 뭐지 그래야지 애들이 골고루 섞이지. 안 그러면은 그냥 대충 이렇게 해가지고 성성성을 섞으시면 많을 거야. 그냥 팔 아프다. 아프다. 이렇게. 그게 아니라 바닥 해가지고 바닥도 싹싹